안녕하세요. 이번 주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 도시군 관리계획 차시였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얘가 뭐다? 도시군이죠. 개발정비 보전, 개발정비 보전 줄쳐 놓습니다.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에 도시, 군 계획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도시군을 특광시군이라 표현합니다.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범위에는 광역 도시 계획은 포함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했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했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6가지 사항이 결정되게 되면 내 집 앞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내가 소유한 땅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내 집 앞에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나한테 직접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이라 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는 행정 계획이 되게 됩니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행정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과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가 충분히 보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도시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우리 도시에 도로 만들 것인지, 지하철 만들 것인지 이를 제시해주는 계획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돼야 됩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GTX와 관계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A, B, C 노선, 앞으로 D 노선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동탄에 이르게 되는 GTX 노선과 관련되어서는 동탄 신도시 개발하면서 기반시설 부담금이라 하여 해당 개발 지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한 1조 가까운 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GTX라는 것을 운영하게 되면 이것을 이용하는 인구가 부족하면 만들어봤자 적자이거든요. 그래서 일기 동탄 신도시 개발할 때 GTX와 관련된 설치를 행정계획으로 수립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인구가 충분하다 판단하여 GTX 개발 사업에 지금 착공한 상태입니다. 사실 인구 50만 안 되는 곳에 지하철이나 다양한 시설 설치하게 되면 운영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인구 규모가 확보되었을 때 설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실제 만들겠다고 결정한 행정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그 내용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전 제시하는 것이고요.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집행 계획이라 하고, 이 집행 계획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 계획인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 있는 행정 계획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지하철이나 새로운 도로 또는 아주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기로 정해졌다고 하면 이 기본 계획에는 소문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실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나만 안다, 모든 사람이 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토대로 도시의 성장 발전 축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이곳에 투자해서 5년, 10년, 20년 기다리게 되면 그 사이에 토지 가격은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완공될 때 또 한번 가격 변화 발생하죠. 그래서 실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때 일반 시민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발생하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한다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저 6가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서 꼭 구분해야 됩니다. 1번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5대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로나 명동을 중심으로 한 도심 생활권과 동북 생활권, 창동 노원을 중심으로 한 동북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강남역과 잠실역 기준으로 한 동남 생활권, 흔히 우리 강남 4구라 불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북 생활권으로서 연신내 일대, 그리고 서남 생활권으로서 목동 일대 5대 생활권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울이라고는 행정관할구역에 토지가 존재하는데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토지의 사용 목적 결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1980년대 서울이라고 하면 이 서울에는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존재했었습니다. 다만 이 서울에 인구 1000만이 거주하다 보니 좁은 땅덩어리인 서울 가지고 그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관할구역의 모든 땅을 어떻게든 개발해야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에는 서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한강, 서울의 한강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벗어난 한강이라고 하면 보전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수도권의 인구 2천만을
상수원을 제공하는 팔당댐 일대는 팔당댐 이부부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강은 개발하지 않고 놔둬야 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지만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는 경기도의 다른 한강 지역과 달리 자연 녹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구로공단이거든요. 그 구로공단에는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굴뚝 공장이라 해서 공해 배출 공장이 입지했었는데 지금은 공해 공장을 서울에서 볼 수 없습니다. 서울의 공업지역이라 불리던 땅이 모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에 속해 있는 관할구역의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사용 목적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10배, 20배 가격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개발하지 못하는 비도시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주상공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게 되면 그때도 토지의 가격이 변경되게 되는데 이러한 관할구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것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꼭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지정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용도지역을 지정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지역에만 나이트클럽에 해당되는 위락시설이라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에는 위락시설을 아예 건축할 수 없는데 공익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해당 토지 소유자가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변경하게 되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가합니다. 그러한 규제를 공법에서는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행위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변경할 뿐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과 행위 제한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런 취지쯤 넣으면 바로 틀립니다.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계시수도란 말로 용도구역 4개를 구분해 놓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시 외곽에 개발 행위를 제한한 땅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합니다. 언제 만들어졌다? 1970년대. 그리고 시가 조정 구역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설 영종도 일대 시가 조정 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바다를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신설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존재했죠. 그래서 현재 수산자원보호로 지정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통영 앞바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굴 양시장이거든요. 그 바다 또는 그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규제에 관한 사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 도시의 자연 환경, 수목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제입니다. 만들어진 순서에 따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이러한 용도구역은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제가 가장 센 제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시 수도란 말 살펴놓으시고 향후 용도구역과 관련된 내용 정리할 때 각각의 지정 대상과 목적 그리고 누가 지정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하시면 관련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과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3, 4를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3번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4번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왜 만들어진 법이다? 기환경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인프라를 법에서는 뭐라 한다?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학교 등등의 다양한 기반시설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잠깐 이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저 기반시설은 인프라를 말하는데 규모 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이라면 나라에서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반면 내가 이번에 별장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 또는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런 별장 만드는 곳에는 원래 도로, 전기, 수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사용하기 위해 도로나 전기, 수도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규모 크다, 작다? 작습니다. 만약 규모 작은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설치라고 하면 개발 행위 허가받아 만드는 것이고요. 규모 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규모 큰 것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게 되면 저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칭하면 도시군 계획이죠. 그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기반 시설, 그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기반설은 규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받아 만드는 것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면 결정된 이후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저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법과 정비법은 국토계획법에 포함될 내용이었지만 이 개발법, 정비법을 법 하나에 모두 다루게 되면 그 법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분가시켜 놓은 것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 변경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하남 유래지구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하남 유래지구의 개발 사업과 관계된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 계획으로서 서울은 여러 지구 있거든요. 옥수지구나 영동지구나 양재지구나 봉천지구 등등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양재지구라는 곳 또는 영동지구라는 곳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걔는 서울 전체이다, 극히 일부이다. 아주 좁은 장소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아주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 상세한 내용을 토대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수립하는 제도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입지 제소 구역은 입지, 땅에 뭘 세운다고 하면 짝대기를 세우겠습니까? 건축물을 세우겠습니까? 건물 세우겠죠. 그 건물 세우게 된다면 다양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용적률 제한이나 또는 고도 제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러한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이라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면 개발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심하다, 약하다, 완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고 그에 따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사업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삼각지 일대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나타운과 인접한 지하철역사를 묶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사드 때문에 한번 문제 발생하여 인천 개발 사업은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대신 삼각지는 나중에 용산 미군 기지가 완전히 이전되게 되면 향후 20년, 30년 뒤에 서울의 중심 지역이 용산이 됩니다. 덕분에 그 용산 개발과 연접해 있는 한남 뉴타운에 관한 관심도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 최소 구역에 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얘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개발 사업의 10배 규모로 개발 사업하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과 그 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6가지 사항 중에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1번, 2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만 만약 시험에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과 행위제한까지 포함시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이다, 그렇게 설명되면 바로 틀린 것이죠. 그걸 잘 챙겨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으로서 3, 4 묶어놨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화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번, 6번 묶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결정되게 되면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게 됩니다. 6번 함께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줄쳐 놓으시는데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다?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영동지구라는 곳, 양재지구, 봉천지구, 참 다양한 지구 있거든요. 그곳이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설명에는 항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여기 토지 이용 합리화는 땅에 1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게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킨 것입니까? 50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이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킨 겁니까? 이쪽이죠. 그래서 토지 이용 합리화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기능 추천없습니다. 미관 개선하며, 미관 추천없습니다. 양호한 환경, 환경 추천없습니다.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가끔 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설명에는 김이 환이란 말로 대신하더라고요. 얼굴에 김이 끼면 환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이 환이란 말을 열심히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주실 것은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지 특광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 아닙니다. 전체를 위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특광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해 놓은 것이고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이죠. 그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7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미 제가 설명드렸듯이 땅에 건물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장소를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그곳에 수립하는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그 정도를 한번 살펴놓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이 내용 꼼꼼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 이용 규제와 관계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